투자 유치가 뒷걸음치고 있습니다. 소규모 기업 유치에 공을 들였지만 성과는 기대 이하입니다. 10대 남녀들이 성매수남을 여관으로 유인한 뒤 협박을 해 돈을 뜯어냈다가 붙잡혔습니다. 지난 한 달간 15명이 이들의 함정에 걸려들었습니다. 그동안 통째로 편성하지 않았던 누리과정 예산안을 포함한 도교육청의 추경안이 교의회에 상정됐습니다. 교육감과 도의원 간의 신경전은 계속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8일 수요일 뉴스투데이입니다. 요즘 전주 덕진공원엔 연꽃이 만발해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비가 내리면서 더욱더 청초한 자태를 뽐냈다고 하는데요. 김하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연못을 가득 메운 푸른 연잎 사이로 연분홍 연꽃송이들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큼지막한 잎은 빗방울을 차곡차곡 받아내다 부는 바람에 이내 떨어뜨리고 맙니다. 겹겹이 핀 꽃부터 아직 피지 않은 봉우리까지 4만 제곱미터 연꽃 군락도 자세히 보면 각기 다른 모양입니다. 연꽃 하나하나 그 모양새가 다 다르고 또 색깔도 다르고 진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연분홍과 초록빛의 묘한 조화는 사람들에게 모처럼만의 여유를 선사합니다. 다른 데서 보는 연꽃이랑은 다르게 좀 분위기 자체도 좀 다른 것 같고 일단은 워낙 크니까. 덕진 연못의 또 다른 명물 연화교. 최근 안전진단에서 D등급이 나와 철거의 기로에 있지만 30년 넘게 자리를 지킨 상징성 때문에 당국은 묘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전문가와 시민 등의 의견을 모아 이달 말쯤 연화교의 철거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덕진공원 연꽃은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절정을 이루겠으며 오는 18일과 19일에는 연꽃 축제가 열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익산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고구려 신라에 이어 한반도 고대 삼국의 유적이 모두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익산시가 후속 대책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제무왕의 이루지 못한 꿈을 간직한 국보 제11호 미륵사지 석탑, 그리고 1370년 만에 찬란한 모습을 드러낸 국보급 사리장엄과 유물들. 미륵사지는 백제인의 숨결을 고스란히 담은 우리 문화의 자부심입니다. 국보 제289호 왕궁리 5층 석탑이 있는 왕궁리 유적은 10여 년 전만 해도 황량했던 이곳이 이제는 동아시아 문명 교류사의 한 축을 담당할 중요한 유적으로 발굴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익산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은 백제 문화로는 처음으로 세계유산에 등재됐다는 점에서 괄목할 만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000년 역사 고도의 새로운 어떤 분기점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계기가 됨으로써 익산시는 세계유산 등재로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을 비롯한 해외 관광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무 추진단을 구성해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특히 국가 예산을 확보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또 공주 부여와 함께 관광은 물론 전반적인 분야에서 협력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혀 그동안 소외됐던 백제 역사 유적 지구에 대한 관심과 기대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전라북도를 불안의 소용돌이로 몰고 갔던 메르스 사태가 오늘부로 종식됩니다. 전라북도 보건당국은 세계보건기구 기준에 따라 도내에서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한 뒤 4주가 지나는 오늘을 메르스 바이러스 종식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메르스 발생이 계속되고 도내로 유입될 가능성도 여전한 만큼 특별 방역 체제는 유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성매수하겠다는 남성을 여관으로 유혹한 뒤 협박해 돈을 뜯어낸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면 가중처벌된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녀가 모텔로 들어갑니다. 잠시 뒤 다른 남녀 일행이 들어와서는 모텔 주인과 말을 주고받더니 먼저 들어갔던 남성과 여성을 방에서 데리고 나옵니다. 끌려 나온 30대 남성은 손을 모으고 사정하다 무릎까지 꿇습니다. 18살 이모 양 등 10대 6명은
비밀 대화가 가능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이용해 성매수남을 모텔로 유인했습니다. 한 명이 방 안에서 남성과 시간을 끄는 사이 나머지 친구 일행이 따라와 친언니 행세를 하며 남성을 협박하자 감쪽같이 속았습니다. 자기네들이 이제 미성년자다 이제 밝히면서 300만 원을 안 받아주면 신고를 하겠다는. 이양 등은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한 달간 남성 15명에게 900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남성들은 성매수를 하려 한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미성년자와 성매매 같은 경우 성매수남만 처벌이 되는 점을 애들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성을 파는 여자의 경우에는 처벌이 되지가 않아요. 이들은 모텔 인근에서 빼앗은 돈을 나눠 갖다 CCTV에 찍혀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찰은 10대 1명은 구속했으며 3명은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이모군 등 2명을 쫓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전라북도의 투자 유치가 뒷걸음질 치고 있어 경제에 시너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기업 위주로 유치 전략을 펴고 있어 효율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김제 지평선 산업단지에 문을 연 자동차 부품업체. 230억 원을 투자해 경주에 있는 공장을 김제로 옮겼습니다. 서해안 시대가 도래하게 될 텐데 김제 지역은 뒤로는 항구를 끼고 있고 앞으로는 국내 자동차 업체도 있고 해서 울산 주변에 비해 절반 이하인 땅값과 편리한 교통, 대중국 수출에 대한 기대감을 전라북도 투자의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전라북도로 이전 또는 신설하는 기업의 규모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투자 금액만 봐서는 예년의 절반 수준입니다. 유치기업은 연간 100개를 넘겨 비슷하지만 투자금은 2013년 1조 5천억 원에서 8천억 원, 올 상반기에는 3천억 원으로 급감했습니다. 중견기업 유치 부진이 원인인데 전라북도는 제조업체 유치라는 전공법 대신 유치 대상을 소규모 기업으로 돌렸습니다. 10억 원 이상 투자해야 보조금을 주는 기존 제도를 탄소기업과 유턴기업, 정보통신 기술업체는 1억 원만 투자해도 보조금을 주도록 문턱을 대폭 낮췄습니다.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전라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전략산업과 연관성 있는 기업들을 중점적으로 타겟 기업을 발굴해서 하지만 투자 금액이 수억 대에 그치는 업체들이 지역 경제에 얼마나 기여하겠느냐는 논란과 함께 소기업 유치로 기업 숫자 맞추기에 급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전라북도가 새만금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새만금 사업이 91년도에 착공된 국책 사업으로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국가가 책임지고 완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시 활동과 예산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최근 민간 투자 유치를 이유로 산업단지 개발에서 농어촌 공사를 배제하고 도시용지와 관광용지 개발도 외자 유치에만 의존하는 한편 수질 문제에도 미온적이어서 사업 의지가 후퇴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인원 감축과 실적 악화 등으로 도내 금융기관의 점포 수가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예금은행과 비예금 취급기관 등 도내 전체 금융기관의 점포 수는 지난해 말 기준 총 2,154군데로 지난 2012년 말에 비해 152군데 6.5%가 감소했습니다. 이는 금융권에서 잦은 구조조정과 실적이 좋지 않은 점포를 폐지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확대됩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에 따르면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 절감을 위해 금융지원 대상을 종전 3년 초과 10년 이하인 기업에서 3년 초과 14년 이하로 완화했습니다. 전북본부는 메르스 사태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의원 등을 포함해 총 2,300억 원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편성하지 않았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포함된 도교육청의 추경안이 어제 도의회 본회의에서 상정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정부가 예산 부담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누리과정을 둘러싼 갈등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김승환 교육감이 누리과정 추경 예산안을 제출하기 위해 도의회 본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예산안을 제안하기에 앞서 교육감은
누리과정 합의 과정에서 소외된 지역 정치권에 대해 사과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의회의 경시의 의식을 드러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지적과 비판을 겸허히 수용합니다.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정중히 드립니다. 의회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도의회는 누리과정을 지방채로 과다 편성함으로써 도교육청 채무가 급증했다는 지적과 함께 학교시설 공사에 대한 행정사무 조사 방침도 밝혔습니다. 받을 것은 다 받고 언론에 기자회견 할 때만이 지방채를 받지 않고 교육청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그 진위가 무엇인지 이 같은 분위기에도 도교육청의 추경안 처리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9개월분의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600여억 원이 포함된 데다 지난 회기 때 논란을 겪었던 지방교육세도 의회의 요구대로 편성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도교육청으로서는 앞으로가 더욱 문제입니다. 이미 채무가 7천억 원을 넘은 상황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다 보니 재정 운용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특히 국회법 개정안이 무산됨으로써 누리과정 문제의 원인인 정부의 시행령을 폐기하는 방안도 어려워졌고 결국 내년에도 같은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어제 오후 4시 반쯤 전주 평화동 한 삼거리에서 전주의 한 중학교 통학버스와 승용차, 트럭 등 차량 3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통학버스에 타고 있던 14살 김모양 등 20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도내 해상에서 일어난 선박 사고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 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라북도 해상에서 일어난 선박 사고는 모두 39건으로 지난해 21건에 비해 18건이 늘었습니다. 고립이나 추락 등 연안 사고도 지난해보다 소폭 늘어 3명이 숨지고 16명이 구조됐습니다. 군산 OCI 군산공장의 화학사고와 관련해 시의회가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군산시의회 김성곤 의원은 어제 시정질문을 통해 이번 화학물질 누출 사고에 군산시가 사고 정보를 뒤늦게 전달하고 축소에만 골몰하는 등 대응이 총체적인 부실이었다며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진상을 밝힐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대응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제 씨는 그동안 파프리카와 쌀 등의 수출에 주력해왔는데 요즘에는 유리온실에서 생산되는 토마토의 일본 수출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도내 시군 소식을 이흥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제 씨가 토마토 생산 농민과 농협 등 관계자와 함께 토마토 일본 수출 출정식을 갖고 본격적인 수출에 나섰습니다. 이번에 수출된 물량은 하랑 영농법인의 유리 온실에서 생산된 토마토 10톤인데 식감과 저장성 등이 우수해 수출 확대가 예상되고 있으며 8,000평과 2만 평 규모의 유리 온실이 본격 가동되는 2017년에는 1,500톤의 수출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생산된 건강한 농산물을 일본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게 잘 수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주 봉동읍 둔산공원 야외 수영장이 오는 20일 문을 엽니다. 농구 경기장을 리모델링한 400제곱미터 규모의 둔산공원 야외 수영장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신장 120cm 이하 어린이가 이용 가능하도록 지어졌습니다. 순창군이 좋은 물과 한의학 전문 인력을 활용한 힐링 프로그램 운영에 나섰습니다. 다음 달 7일까지 10차례에 걸쳐 운영되는 아토피와 정의 치유 프로그램에서는 순창의 좋은 물을 활용해 아토피와 턱관절 균형을 통한 질환 치료 프로그램이 실시됩니다. 박우정 고창군수가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2015 글로벌 자랑스러운 한국인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고창군은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등재된 지역의 자원 보존과 군민 소득 향상을 연계한 발전 전략이 평가받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웅래입니다. 김제에서 무더기로 발견된 멸강나방 유충인 멸강충이 고창에서도 발견됐습니다. 고창군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고창군 상하면과 흥덕면, 부안면 일대 조사료밭과 옥수수밭에서
외래종인 멸강충 수만 마리가 발견돼 방제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센터는 멸강충은 유충 때 살충제에 쉽게 죽기 때문에 초기 방제가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우진문화재단이 오늘 우진문화공간에서 타악연주단체 아퀴의 무대를 선보입니다. 익산 창작 스튜디오는 첫 번째 기획 전시로 오늘부터 24일까지 현대미술전을 엽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양성식이 이끄는 실내악단 에라토 앙상블이 오늘 군산예술의 전당에서 연주회를 갖습니다. 익산 공공영상미디어센터는 오늘부터 사흘간 무료 영화 상영과 감독과의 대화를 진행합니다. 극단 까치동이 모레부터 이틀간 연극 교동 스캔들을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공연합니다. 전주시는 내일 옛 전북 도청사 정문에서 전라가명 재창조 복원을 위한 고유례를 진행합니다. 제9회 세계 태권도 문화엑스포가 모레부터 닷새간 무주군과 전북도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정읍 단풍리인 씨 없는 수박 품평회가 모레부터 이틀간 정읍 실내체육관에 마련됩니다. 전주 항공대대 이전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모레 조촌동 주민센터에서 있습니다.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 회장 이취임식이 내일 전주 호텔 르윈에서 있습니다. 전북권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오겠으며 오후에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내일까지 10에서 40mm이며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24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먼바다에서 1에서 2.5m로 약간 높게 일겠고 앞바다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